우리 당뇨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합병증인데요. 이 합병증 모두 미세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당뇨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 경우에는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채소들도 있거든요.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맘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는 바로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인에게 채소가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 흡수가 늦춰지고 그 결과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뇨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합병증인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그리고 신증 이런 세 가지 합병증 모두 미세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채소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채소 섭취가 평소에 많았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인슐린 민감성도 굉장히 높고 당화혈색소도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는 않아요. 채소는 사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가스를 유발한다든지 팽만감 그리고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채소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같은 섭취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좀 부족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에너지가 부족하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채소만 먹는 것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겠고요.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또 특정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환자라고 하면 채소를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채소에는 칼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괜찮은 분들에 한해서 채소 섭취량을 적당하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채소는 크게 비전분성 채소와 전분성 채소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맘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는 비전분성 채소예요. 예를 들면 오이나 가지,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은 전분이 적으면서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이 나거나 배가 부른 그런 전분성 채소들은 먹으면 무조건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구마, 감자, 그리고 단호박, 옥수수 이런 채소들은 전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 생각하시고 밥량을 줄여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는 비전분성 채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시금치, 아니면 오이, 가지, 상추, 양배추 등이 있고요. 이런 채소들은 100g당 탄수화물이 2에서 4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염려가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 먹었을 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4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채소에 칼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칼륨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혈압 걱정을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야채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80% 정도만 먹어라, 배를 한 80% 정도만 채워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야채를 식전에 잘 활용해서 드시면 포만감을 만들어서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야채는 기본적으로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시는 걸 가장 권해드리는데요.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게 되면 유효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채소를 먹을 때 기름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 흡수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생으로 먹는다 이럴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데쳐서 먹는다 할 때는 들기름으로 묻혀서 드시면
드시면 지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용성 황산화 물질의 흡수율이 좋아져서 채소를 더 적극적으로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중에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이런 전분이 많은 채소들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가볍게 채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탄수화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걸 드실 때는 밥량을 줄여서 밥을 대체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의외로 당근이나 비트 같은 채소 경우에는 생으로 먹을 땐 괜찮은데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채소들도 있거든요. 이런 채소들도 주의해서 드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당뇨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채소가 감자랑 고구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감자는 으깬 감자 그리고 튀긴 감자 이런 거 안 되고요. 삶아서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도 저항전분밥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자도 삶아서 식히면 저항전분 성분이 늘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식혀서 껍질째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군고구마 굉장히 달죠. 삶은 것보다 군고구마가 더 달고 고구마 말랭이도 수분이 적기 때문에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고구마도 반드시 삶거나 쪄서 드셔야 되는데 고구마를 삶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삶으면 전분이 젤라틴화 돼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살짝 단단하게 익힐 정도로 삶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자랑 고구마를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처럼 거꾸로 식사를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파프리카나 당근 같은 양배추 같은 그런 식전 야채를 활용해서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나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마지막에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는 거를 가장 권해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는 바로 해조류인데요. 해조류가 무슨 채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식물학적으로는 채소와 해조류는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다에서 나는 채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해조류가 좋은 이유가 끈적끈적한 그런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생겨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근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대체적으로 해독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에서 자라는 미나리나 콩나물 이런 채소들이 해독작용이 있듯이 해조류도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소들 드실 때 해조류도 같이 드시면 이런 해독작용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조류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요새 가끔 해서 먹는 밥인데요. 톱밥을 지어서 드시면 식이섬유를 굉장히 풍부하게 먹으면서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톱밥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식전에 거꾸로 식사 개념으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당화혈색소가 14.6%라서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이분이 나 이번에 당뇨 진단 받은 만큼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밥량도 줄이고 그 결과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4개월 만에 당뇨약 내알을 다 끊고도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장 좋았던 졸업 꿀팁으로 꼽았던 게 바로 거꾸로 식사예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밥을 먹는 이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야채를 고르는 거예요. 저는 오이랑 과일 있으면 오이부터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파프리카를 길거리에서 먹을 정도로 파프리카를 정말 좋아하는 지인이 있고 또 제 친구는 여행을 갈 때 항상 당근을 싸갑니다. 현지에서 당근을 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밥 먹는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야채를 먼저 먹어야 밥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야채를 먹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나 이런 간단한 단백질을 먹고 밥을 드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거꾸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영양소를 같이 먹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쉬운 게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고 우선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같이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방을 먹으면 위 배출 속도가 지연이 되면서 식후 혈당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건강한 불포화 지방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삶은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두부나 연두부 아니면 닭가슴살 그리고 저지방 치즈 이런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되겠고요.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나 아니면 견과류 그리고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건강에 좋은 지방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이라고 하면 현미 100% 밥이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식사 이런 거는 흔히들 실천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 드릴게요. 바로 공복 지침입니다. 공복 지침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저녁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녁밥은 먹고 3시간, 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금식 한 채 그리고 자는 걸 공복 지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셔도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20은 뚝 떨어지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저녁밥 먹고 견과류 괜찮지, 사과는 한두 조각 괜찮대 이러면서 먹다 보니까 혈당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뚝 끊어도 정말 공복 혈당이 20은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고요. 또 이거를 또 오해하시고 저녁밥을 포식하고 3시간, 4시간 금식하고 소화가 다 안 된 채 자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위장도 비워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4시간 금식하고 잘 때는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녁밥을 너무 과하게 먹지는 않고 내가 먹을 양의 한 80% 정도 먹어서 자기 전에 3시간, 4시간 지나서 다 소화가 된 상태로 자는 것까지가 공복지침의 핵심이니까요. 2가지 잘 지켜서 공복지침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고 공복혈당 뚝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복 지침을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금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7, 8시간 잠을 자게 되면 이것만 하셔도 12시간 금식이 돼요.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6시간 굶는 건 못해도 12시간 굶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뭘 먹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식을 먹고요, 아침부터. 그리고 만약에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바빠서 한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걸 대체해서 드시면 되겠는데 다른 걸 대체해서 드실 때도 한식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갖춰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어떤 걸 먹으면 나을지 이것만 먹으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가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음식을 먹고 당뇨가 낫는다는 환상은 깨셔야 되고요. 내가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먹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뇨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 100%를 3끼를 먹는다든지 카무트 쌀로만 3끼를 하루 종일 먹는다든지 이런 지속하기 어려운 식사보다는 내가 정말 누구나 당뇨에 안 좋다고 하는 빵, 면, 떡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시럽 들어간 각종 음료들 그리고 단 음료들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것도 최대한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식습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정 채소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 편식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